자, 지금 정모시댁자재 무문지양이 질문을 유형 08을 모르겠다 해가지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요렇게 곱하면 문제가 풀린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치수가 2배면 전체는 제곱배다. 거기다 아울러 밑이 제곱배면 전체도 제곱배다.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벌써 요거 곱하면 짠짠짠짠이니까 이거는 됐는데 이거는 그럼 어떡하지라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다. 이걸 몰라서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알면 되지 시험 때는 아가 아니라 틀리는 거다. 알아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그럼 이거 뭐 다 푼 거예요? 다 푼 건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꼭 좀 해주고 싶어. 잘 들어. 이런 거 들으려고 학원에 돈 내고 다니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돈. 뭔 소리야. 나는 중학교 애들한테도 돈 내고 듣는다는 표현을 해. 챙겨가야지. 그죠? 지수 형태에서는 밑이 있고 지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얘네들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네, 1단계 통과하셨습니다. 채점만 하면 더 이쁠 것 같아. 1시간 내내 얘기해야지. 그만 얘기해. 다음 시간에 꼭 해볼 거예요. 그거 두고 봅시다. 그런데 이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까지 알고 있을까? 그건 잠시 후에 개봉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특징을 좀 얘기하면, 요게 중딩 때는 자연수만 됐었죠. 그런데 요게 자연수가 오는 거를 중학생들도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것도 헷갈린다고. 뭔 얘기냐? 4의 2제곱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 16이죠? 근데 정신줄 놓은 애들이 8 그런다고. 뭔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여유 있게 웃는 거 보니까 니네는 중학교 때는 안 그랬나 봐? 아닌가 봐? 이제 지난 얘기니까 4의 2제곱을 8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대답을 한 사람은요? 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꿈속에서도 그런 개소리 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음의 정수,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가면 우리는 어디서 역수라는 개념을 얘기하죠. 사실은 음의 정수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음수, 마이너스 기호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제곱이면은 마이너스는 역수고 3제곱은 그냥 3이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기가 0이 오는 경우는 1이라고 따지고 꽤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고딩 2학년 와서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 분수. 그러니까 뭐 a의 2분의 3제곱 그러면 2는 제곱근 계열로 가버리고 3은 여기에 지수로 남고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봐봐. 생각보다 많아. 그리고 여지까지 나왔던 지수꼴,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지수 법칙 말고 여기에 쓰이는 특징이 이거 한 방에 되는 거야. 잘 정리해놔. 이따가 어디다 정리해 놓을 거야? 프린트에다가 정리하지 말고요. 선생님 그런 얘기예요. 프린트 쪼가리에다 정리하지 마시고요. 이거 어디 흩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반드시 개념편들 갖고 왔어요. 언제나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게 개념편이 아니라 개념 원리지, 그지? 개념 원리가 됐든 개념편이 됐든 그 개념서는 수능까지 가져가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거기가 니네들의 바이블이 돼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 정리를 다 해놔야 돼요. 알겠죠? 집에 가서 꼭 거기다 해놓으세요. 봐봐요, 이거 보니까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건데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그걸 그때마다 빼서 쓰지 못하면 낭패가 된다 이거야. 이제 보라 이거야.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야. 이거 말로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보세요. 여기는 일단은요. 양수가 평범한 경우죠. 0은요. 0의 거듭제거든요. 0이에요. 굳이 말하면.
근데 니네가 여기가 0이 되는 경우를 쓸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양수가 오는 경우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잘 됐지 뭐야. 오늘 은영이가 빠지는 통에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오늘 녹화를 하게 돼서 이게 남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개념편에다 딱 개념을 정리해 놓으란 말이야. 크게. 그리고 여기에 0이 오는 거? 이것도 니네가 쓸 일이 없어. 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문제는 여기에 뭐가 오는 경우야? 음수가 오는 경우야. 이걸 처리할 줄 알아야 돼 니네가. 질문해보죠. 밑에 음수 오면 돼요 안 돼요? 거봐 대답 못하잖아. 그래도 한번 찍어서라도 대답해봐요. 밑에 음수가 오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최정한 형사님 대답해봐요. 밑에 음수 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지수함수에서 밑에 음수 오면 안 되잖아요. 아 거기는 되고 반대고 여기는 돼요? 맞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x의 뭐 예를 들어서 x의 7제곱이 8이야. 그럼 그게 거듭제곱근하고 관련이 있잖아. 그때 그 x에는 양수도 들어가지만 음수도 되잖아요. 되는 거예요. 하자가 없는 거예요. 내 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지수, 함수 하면 여기다가 뭐 2나 뭐나 쓰고 x 하고 전체를 fx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x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하면 y는 얼마에서 몇 컴마 몇 빠바바바바바바방 찍는 게 너무 촘촘하게 치니까 쫙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1, 2, 3, 4, 5, 6, 7, 8 하면은 전체 값이 뿔마인데 뭐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점이 이어지지가 않지. 지금 자연수만 얘기해도 안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있는 유리수하고 무리수 집어넣는 거 그거 처리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함수 그래프에서는 밑이 음수인 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정리되시겠죠? 이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가 가지고 항상 그 수학은 그런 게 있는 거야. 쫙 밑에 어떤 그 기본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야 반드시. 그럼 맞아 나 예전에 저거 조금 궁금했었는데 아 오늘 정리가 됐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난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 실력이 바닥이라서 그런 거예요. 조금 공부하다 보면 이게 늘 조금씩 궁금했던 부분일 수 있어. 하나 더 그러면 그냥 지수 얘는 이게 후리하다는 거예요. 양, 영, 일 다 돼요. 심지어는요. 근데 얘네들은 언급을 안 하는 것뿐이라 그래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지수, 함수, 그래프 하면 여기가 반드시 보여야 돼. 양수. 근데 또 구분하지. 양수 중에서도 누구는 배제하지? y는 a의 x 거듭제곱에서 a 자리에 거부당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지? 1. 안 놀라네. 1. 1은 왜 거부를 당하냐면 y는 1의 x제곱, 1의 거듭제곱은 얼마야? 1. y는 1.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 고이 거 다 같이 먹었어. y는 1 뭐라고 불러? 상수함수라고 불러. 그치? 그럼 상수함수는 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아니라 아니 그렇다고 뭐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니까 아니다? 나 오늘 선생님 분명히 못을 박아줄게. 이거 좀 세련되게 알아놓는 거야. 우리가 함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얘기해요. 하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항함수라고 불러주는 계열이고 하나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초월함수라고 불러주고 이 용어는 이과나 이공대는 대학교 가면 그대로 사용을 하고 문과는 용어를 안 쓰지만 고등학교에서 함수로 구분할 때는 쓸 줄 알아야 돼. 그럼 다항함수는 뭐냐? 너네 1차 함수 알지?
2차 함수 알지? 3차 함수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4차, 5차, 6차, 7차, 빵차, 9차 이런 거 있지 그치? and 거기다가 무슨 함수까지? 상수 함수까지 이걸 다항함수라고 불러. 알겠니? 이걸 다 다항함수라고 불러. 뭐 별거 없죠. 고1 때까지 배웠던 거 에브리띵 다 그거. 그럼 초월 함수는 뭐냐? 이게 아닌 애들은 다 초월 함수 불러요. 이거 뭐 사실은 조금 초월 함수에 대한 정의를 선생님 좀 부실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 오리지널로 얘기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쓸고 있게 알려줄게. 그래서 니네가 배운 함수 중에서도 초월 함수가 있어. 바로 지수 함수. 그럼 무슨 함수도 있을까? 로그 함수. 또 뭐도 있을까 했잖아. 삼각 함수. 그거 말고는 없나요? y는 2의 x번역제곱 더하기 탄젠트 x. 이것도 다항함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조합함수 불러요. 그러면요. 자, 얘는요. 저딴 게 있어요. 네, 이과랑 이공대는 이거 하게 될 거예요. 당장 미적분에서도 이거 해야 돼요. 문과 대학교를 다닐 줄 알고. 그지? 진심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쟤들이 이제 미적분에 오면서 얼굴에 살이 반으로 빠질 거예요. 공식 정말 많아요. 근데 대학교 가잖아? 얘 외울 거 되게 많아져. 어느 학과를 가든. 그럼 저희는 없나요? 아니, 니네는 더 많아져.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는 공식을 피해갈 수가 없다. 다 배워야 된다니까. 아니, 우리 대학 때 그 수학과 교수님도 전공이 여러 분이 계시거든. 근데 통계학 교수님도 한 분 계셨었어. 우리 학과는 커리큘럼이 이상했어. 통계학 교수님보다 정보처리학과 교수님 쪽에 통계 교수님이 계셨는데 수학과 전임으로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젊으면서 파워가 좀 셌거든. 학생들이 해달라고 얼마나 다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 주특기가 뭔지 아냐? 되게 젊어. 나보다 뭐 한 13살 많으셔. 뭐 형벌이야. 근데 수업 시간에 자 오늘은 뭐 자. 아이씨 나 면합전이야. 야 유정아 이거 공식 뭐였냐? 물어본다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야 봐봐라. 공식이 길고 두꺼워. 지수에 뭐 모두 이래. 축하해. 이거 다 외워야 돼. 여튼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 이것도 초월함수라고 그러는 거야. 자, 얘기가 좀 오래 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수함수 계열은 이걸 함수로 보면 아까 그냥 지수일 때 얘긴 끝났어. 음수, 양수 다 들어와. 근데 지수, 함수, fx나 y 붙이게 되면 이 자리 1이 못 오는 이유는 그건 계열을 이쪽으로 분리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졸라 세련되게 설명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무식한 니들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지수함수는 점근선도 있어야 되잖아. 정점인 0,1도 허벌나게 중요하잖아. 그치? 근데 상수함수는 그딴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를 배제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는 아니야. 알겠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에 설명했던 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써먹나 안 써먹나 한번 봐봐. 잊지 마로. 나는 28년 동안 수학 학원 선생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 계속 학원 선생이었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고 이론상 써먹을 수 있는 것만 가르쳐. 기분 좋게 들었니? 다 알아야 돼. 인제부터는. 근데 다음에 설명할 적에 뭐 대답해라 그러면 또 대답 못 하겠지. 근데 두 번째 대답 맞아. 뭐 알아듣기는 해야 돼. 알아듣기는 해야 돼. 어쨌든 지금 미체 중요성에 관한 거는 어떻게 그걸 말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미치라는 게 그런 특성, 지수라는 게 그런 특성이 완성이 돼야 드디어 뭐에 대해서 씹을 수 있는 거다? 지수에 대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수가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은근 어렵고 안 되는 이유는 백날 풀어도 이거에 대한 걸 중심을 못 잡으면 맨날 틀리는 거야. 알겠니? 로그에는 미수라는 게 있지? 그건 일이 되니 안 되니? 그건
그건 아예 일이 안 돼. 지수에서 요 밑은 일이 되니 안 되니? 되긴 돼. 로그에서 밑이 아예 일이 되니 안 되니? 아예 안 돼. 여기선 지수라고 그러고 로그에선 지수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진수. 말도 비슷해. 여기선 이렇게 되지. 로그에서 진수는 음수가 아예 안 돼. 진수는 1은 돼. 로그 1은 0이니까. 그지? 그래서 형식상 니들이 공부가 덜 됐으면 로그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고, 공부를 좀 해보면 로그는 아예 안 되는 게 꽤 있어. 딱 차단이 돼 있다고. 그래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면 오히려 지수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 특강은 안 들어오더라도 선생님한테 고쟁이 달라고 해서 풀어야 돼, 얘들아. 다 안 풀어도 좋고 허옇게 남아도 좋으니까 특이한 문제는 풀어보고 그래야지 업그레이드가 돼. 백날 풀어도 업그레이드 안 된다고. 공부들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요런 거를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가 이 문제는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2x, 2x, 2x 하면 이거 되고 이것도 되고 얘는 뭐 4x, 8x, 4x 그럼 뭐 제곱배 되겠구나, 이렇게 눈치를 챈다 이거지. 나도 이 유형 공파를 처음에 이제 선행학습 맨 처음 할 때 가르칠 애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할까? 못 알아듣지 애들이. 근데 한 번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 때 곱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알아야지. 저번에 유형 07에서는 그게 곱셈 공식으로 됐으니까 안 된다. 이건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는 뒤집어서 유형 08은 이걸 곱했을 때 이런 관계들이 성립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만 유형 07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곱셈 공식으로 푼다. 이렇게 거꾸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뭔가 이렇게 이유라는 걸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어거지로라도 자꾸 설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요, 주변에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을 친한 애들 한 명씩 데리고 다녀야 돼. 잘 생각해봐. 너보다 못하는 애. 은영이 아닌 것 같아. 조심상하는 거 아니죠? 너보단 잘하는 것 같아. 보면은, 그지? 그 은영 입장에서 네가 좋은 거야. 그냥 모르면 물어보면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 설명하는 게 얼마나 수학이 많이 느는 건지 니네가 모를 거다. 설명해 봐야 돼. 만만한 애 하나 잡으세요. 그랬어요? 고칠지를 해도 괜찮으니까 만만한 애 잡아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그럼 민석이 누굴 잡아야 되나? 현빈이 잡아야 되나? 현빈이는 미안하지만 너보다는 아마 현빈이가 잘할 거다. 정현빈이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 근데 자기만의 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물어보면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떠들어. 야야야야 조용히 하고. 몇 번 있었을 거야. 소리는 내가 지금 랄랄라 롤롤로라고 불러봤는데 너는 왜 디비디비디 대답을 하고 있어? 물어본 거 대답을 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그 녀석은 약간은 진짜 조금 이과적인 특성화된 머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잘 키웠으면 지금 아마 왜 수학만 잘하는 또라이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걔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머리가 그쪽으로 잘 돌아가. 어쨌든 주변에 공부 못하는 친구 하나씩 잡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연습을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좀 콱콱 가볼까? 149번 봐봐. 3의 x제곱이 보이니? 3의 마이너스 x제곱도 보이니? 그럼 분모 문제에다 3의 x제곱을 다 쳐발라야지. 그럼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다 1 돼버릴 거고, 그지? 3의 x제곱은 3의 2x제곱이 될 거 아니야. 3의 2x제곱이면 9의 x제곱이지 뭐. 그죠? 그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요거. 그치? 요거. 딱 이거야. 안 풀어도 푸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3이면 여기가 9인데 여기가 보면 여기는 원래 뿔마3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왜 밑이 양수인데 양수 가지고는 별생 쇼를 해도 다 양수예요. 이게 마이너스는 음수잖아요. 마이너스는 역수지.
역수 뒤집는다고 부호가 바뀌어요? 아니죠. 한 번 양수는 영원한 양수예요.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밑이 중요한 거야. 또 보자고. 이제 약발이 먹히면 선생님이 설명한 게 보여야 돼. 150번의 괄호 1번은 넘어가. 위에 거로 보니까 2번 봐봐. 2x제곱이 보이고 다 뭐가 보여? 4x제곱이 보이지. 그럼 이 문제는 분모 분자에다가 뭔가를 곱할 필요가 없지. 맞지? 맞잖아. 야, 2x제곱이 알파면 4x제곱은 알파제곱이고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알파분의 1 아니냐. 그리고 이게 뭐 거기 나온 형태로 이렇게 되면 이건 유리화해버리면 되지. 그죠? 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덮어놓고 곱한다? 뭐가 잘못되겠죠? 덮어놓고 곱했는데도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참 나는 더 문제라고 봐. 덮어놓고 곱하면 안 풀려야 돼요. 선생님은 그게 좋은 문제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애들 공부하는 거에 보면은 선생님들 중등 수업을 갖다가 간헐적으로 그냥 한 5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중3 애들 하는 것 같아.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자, 여기서도 자 이거 x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맨날 루트라고 대답한다. 뿔만 화장실에다 빼쳐먹고, 그지? 쓰는 숨도 짓지, 그지? 이거 까먹는 사람도, 그렇죠, 그죠? 이렇게 자꾸 빼먹어. 근데 문제집들이 이걸 빼먹어도 답이 나오게끔 출판을 한다. RPM 연수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중3 때 이거 많이 빼먹었을 거야. 그지? 그런데도 문제집 풀면 맞지? 왜냐하면 옆에 단 x는 0보다 크다. 이거 안 보고 푸는데도 맞아. 잘못 푸는데도 맞아.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딴 얘기가 나오는데 의문점. 왜 책을 그따구로 만들까? 다 수학 선생들이 만드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만들까? 나도 족보닷컴에서 문제집을 갖다가 9개월 만들었으니까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이거 다 막아버렸어요. 다 틀리게. 그때 이제 편집장이 저 선생님 미팅 한 번 좀 하시죠. 그래서 몇 시에 모이는 겁니까? 모이는 게 아니라 저하고 잠깐 한 5분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한 얘기가 이래서 책 팔아먹는 장사꾼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장사꾼이 이런 게 아니야. 애들이 맞는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채점하라고 얘기하는 거, 어린애들이 채점 안 하는 거 너는 자꾸 까먹어서 안 하는 거지. 어린애들이 채점 안 하는 거 이유 단순하잖아. 틀릴까봐. 맞으면 기분 좋다는 거야. 맞아야지 내가 공부하는 느낌 난다는 거야. 이 책 사기 잘해서 이런다는 거야. 애들 버릇 죄 망가뜨려 놓는 거야. 고등학교 와가지고 다 이렇게 지옥에서 떨어뜨려 버리면서 중학교 땐 그렇게 불교시키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문제집이 자꾸 지킬 걸 안 지키면 틀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스타일을 해도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좋아. 문제집도 그래서 동그라미 되고 선생님만 안 들어줘. 대신 그렇게 했는데도 학교 점수 척척척척 잘 나오고 있으면 내가 이런 소리를 안 하지. 괜히 학교 평균 4, 50점 나오겠어, 그지? 니네는 진짜 40점대 나왔어, 그지? 1학년 때 그것도 3번이나, 그지? 어쨌든 알아듣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 쫄지 않고 강력하게 나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51번의 니은 같은 경우가 지수가 2분의 x고, 그지? 조건에 나와 있는 건 그냥 x니까 이것도 제곱배가 성립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가요? a에 거기 같은 경우는 a에 2분의 x를 통상 t로 놓지. 그래야 a의 x제곱을 t 제곱이라고 가니까. 그죠? 아니면 이걸 t로 놓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이건 루트 t입니다. 루트 좋아해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요령껏 넣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모르면 못 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푼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유형 공부가요. 유형 공부. 자, 지수만이 유독 이렇게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중학교 때도 지수는 배웠는데 그때 지수는 애들 껌 장난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 지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론 다 먹으란 말이에요. 한 번에 먹기 힘들면 잘라서 잘게 찢어가지고 뭐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겠으면 귓구녕에 꽂아서 집에 가지고라도 가져가란 말이야. 그래서 소화제는 되면 또 먹고. 응? 유형 공부에서 필요한 거는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공식이죠. 실전용어로는 바로 뭐죠? A의 X제곱이 K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 요렇게, 아유 왜 비냐 갑자기. 요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 그치? 이렇게도 되고요. 맞지요? 네.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요렇게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음수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음수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안 되겠죠. 여기선 마음대로 쓰는 건데 이게 조건이 음수면 이렇게가 돼? 안 돼? 근데 나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니네가 되는 건 이걸 다 양수라고 주는 거야. 이제는 알고 써. 알고 써. 이렇게로는 제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똑같은 지수니까. 마음대로 입어요.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바꿀 때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문제 풀 때는 모르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풀 때는. 어쨌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선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 K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응? 볼까? 152번. AX제곱이 16이라며? 그러면 A는 뭐라고 써야 돼? 16의 X분의 1이라 가야 돼. 그럼 B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A, B 써서 곱하니 A, B 써서 곱한다기보다는 무엇 묻고 있으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지수끼리 합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얘는 곱해야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 16이라는 게 K라는 역할을 하고 이게 조절 기능을 하는 애란 말이야. 그잖아요? 네. 그런데 154번을 보면은 8의 거듭제곱이 있고 9의 거듭제곱이 있고 12의 z제곱은 있는데 16 즉 K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있나 없나? 없어. 그럼 K라고 놔야 돼 얘들아. 무조건. 걔네 셋이 같다며? 뭘로 써갔다? K로 써갔다. 이렇게 놔야 되는 거야. 그 K가 얼마인데? 그건 나도 모르지. 네. K랑 묻는 거야. 얘만 K에? 아니, 셋 다 K. 그럼 뭐라고 나와? 8은 K에 X분의 1. 그죠? 신나게 빨랑 쓰는 거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 들여다보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하래? X분의 1이 아니라 거기는 X분의 뭐라고 돼 있어? 2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니?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Z분의 2라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얘네끼리는 어떻게 해줘? 곱해주는 거지. 아니 거기 나와 있는 형태를 하려면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곱하니까 이쪽 길이 곱한 거는 뭐 8의 a제곱 곱하기 9가 나오고 이쪽은 예정대로 k의 x분의 a 더하기 y분의 뭐 이렇게 나오면 되네. 그렇지?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지?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요놈하고가 같다고 그러지 않니? 그러면은 지수가 같고 밑은 K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되겠니? 같다가 되겠지. 어려워요? 괜찮죠? 그죠? 그러면 얘랑 얘가 같으니까 그거와 같은 얘네끼리도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 풀려면 연습장 받쳐놓고 줄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식이 딱딱딱딱 나오는 거지. 언제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 애들 줄 맞히는 거 연습장 쓰는 거. 초등학교 수학 배울 때부터 그걸 훈련을 시켜야 돼요. 뒤늦게 훈련이 된 애들은 니네들 아마 중학교 때 한두 번 정도는 연습장 쓰라는 잔소리 들어본 적이 있을걸? 근데 안 되죠? 자꾸 안 되죠? 그래서 이 나이 먹도록 라인이 안 맞는 거야. 명심해. 지금이라도 수학 잘하고 싶으면은 다른 거 다보다 수학을 열심히 잘하고 싶으면 제 1번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연습장부터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그래서요, 집에 여지까지 막 이렇게 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놀고 뭐 어쩌고 하느라고 뭐 구석에 쌓여 있는 거라도 좋고 하니까 옛날에 쓰다 남은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줄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짱 좋다니까. 뭐 집에서 유물이 나왔어. 책 정리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그 한글 쓰는 깍두기 뭉책이 나왔어. 네모칸짜리. 그거 짱 좋아. 왜 좋은 줄 알아? 공간이 크잖아. 공간이 크면 애들이 글씨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같이 커져. 내가 니네들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작아 풀이가. 왜? 크게 쓰면 연습장 많이 쓴다고 엄마가 뭉디르고 쫓아?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의 표현이야. 심리적으로. 심리학에서도 실제로 그래. 그림 그리게 시키고 글씨 써보라고 시켰을 때 흐리거나 작으면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크게 써. 쫙쫙쫙. 알겠어? 모양이 좀 이상할 거야. 막 그래도 크게 써. 일종의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런 사람들 있죠. 후천적으로 귀머거리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귀먹는 말을 해요 못해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귀가 먹으면은요 말을 못한대요. 왜냐면 자기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모른대요 발음이. 그래서 선천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은 이 혀의 기능은 멀쩡해도 이게 말을 하지 해도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걸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안 써서 말을 못하고, 후천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은 옛날 같지 않게 내가 말하는 게 안 들리거든 내가. 근데 나는 똑바로 말했다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이상하고 막 놀리는 게 보이거든 표정이. 그럼 내가 발음이 이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한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야. 비유를 하긴 했지만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얘들아. 연습장 써가지고 큼직큼직하게 라인 맞춰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장 쓰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요 라인 안 맞은 거는 쓰면 안 돼요. 그때 위에 자기 거 앞에 이렇게 보잖아. 너 정도면은 그냥 해도 돼. 네, 너 정도면 그냥 해도 돼. 우리 친구는 누굴까요? 유치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자기 힘든 걸 말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어때요? 괜찮죠? 이것조차도 좀 작아요. 이것조차도. 나는 이거보다도 조금 더 크게 썼으면 좋겠어. 근데 이 정도 되는 학생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굳이 줄공책으로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하다 보니까 또 라인 얘기하면서 잔소리가 나왔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풀어요? 뭘 어떻게 풀어? 하얀색으로 맞추고 뭐 하고 뭐 어떻게 갔다고 놓다고만 푸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풀렸어요라는 것도 두 종류야. 정말 개념 없이 헤매다 보니까 그냥 뒷발질하다 보니까 한 골 넣었네 이렇게 푼 게 아니라 뭐 여기서 뭘 물어봐요? 그 다음부터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어떻게 하다 풀었어요? 그게 돼야지. 그게. 예? 네. 별로 안 어렵죠?
별로 안 어려운데 이제 식이 또 격으로 복잡하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데가 미분이에요. 미분하고 적분은 식이 많아요. 풀려면은요. 기본 8줄에서 10줄은 기본이에요. 그냥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도 벌써 맛 보고 있잖아요. 삼각함수도 보통 풀이가 길죠. 그죠? 네. 빨리 그것도 버릇 좀 잡아주세요. 유형 공부 각자 하시는 되고요. 아우 목이 뻑뻑하냐? 유형식은 안 풀어줄 거야. 알아서 해. 근데 말이다. 이 대소비교가 나오는 게 지수에도 대소비교가 나오고 로그에도 대소비교가 나오고 그지? 지수, 함수에서도 대소비교가 나와. 그러면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무슨 의도를 담고 있는 거냐?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서 대소비교를 하라는 거는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비교를 하라는 거야. 원래는. 그리고 옛날 수능 그걸 얘기하려면 이제 많이 지났다. 한 15년에서 16년은 더 옛날로 가야 되는데 대소비교 문제 나오면 애들이 인상이 안 좋아졌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그냥 하면 돼. 그냥으로는 안 풀려. 절대로 대소비교. 진짜 그래프를 이용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수업 시간에 풀다 막히면 선생님도 식은땀 좀 납니다. 아니 풀다가 인간이니까 틀릴 수 있어. 난 좀 뻔뻔해. 왜냐면 애들이 날 또 믿어주는 게 있고 이 정도는 내가 몰라도 사람 믿고 풀다 보면 막힐 수 있지. 근데 왜 식은땀이 나요? 막막하다는 거야. 이게 왜 오늘따라 안 풀려? 이게 아니라 딱 막히는 느낌이 나는 느낌인 게 몇 개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 종류 하나예요. 그러면 야 이거 당장냐?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야 막혔다 야. 그래서 느낌상 괜찮을 것 같으면 야 5분만 딴 거 풀어보고 있어봐. 선생님 지금 바로 해결할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야 이거는 5분 있다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야. 내가 좀 이상한가? 뭔가 잘 모르겠다. 네. 요거는 그대로 냅둬. 그대로 냅둬. 다음 시간에 선생님 풀어주시고 애들이 아싸. 선생님 못한 거니까 나는 당연히 못하지. 이런 거지. 옛날엔 그런 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수능에도 그런 게 안 나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소비교가 나오잖니? 그러면 그래프고 나발이고 하지 말고 그냥 니들 실력껏 알아서 대소비교 하세요. 잘해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질문해. 그래도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유형 11일 가나? 선생님 유형 10은 끝난 건가요? 네. 다 숙제예요. 하세요. 유형 11 이것도 나는 안 풀어줘. 아니 왜 이렇게 다 안 풀어주세요 선생님? 아니야 나는 말이다. 여기는 설명 되게 오래 했잖아 아까 전에. 필요한 것만 해. 저는 이거 어려운데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이거는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문제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문장으로 나온 거 보면은 농도, 속도, 인구 증가 감소. 지금 시험에 나오라 그래. 니들 다 풀 거다. 그때 뭐라니?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중학교 1학년이면 초6이지 뭘. 수학 뭐 할 줄 안다고 그지? 네. 지금은 얘기가 달라요. 문장을 잘 보고 해석을 하세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너희들은 나하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선생님이 하는 요령을 말로는 알려줄게요. 그거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볼게요. 160번 글자 A를 어떤 비율로 확대 복사. 자, 어떤 비율 그 비율 R이라고 놓는 겁니다. 등비수열의 R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R로 썼던 거예요. 그리고 비율의 R은요 절대로 플러스 R이나 마이너스 R을 하는 게 아니죠. R은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곱하거나 나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정 비율로 커진다?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그럼 최초 상태가 있어야 되겠죠? 최초 상태는 보통 라지 A라고 놓아요. 아니 최초 인구에서 일정 비율로 늘어납니다. 그럼 최초 인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슬되면요. 그걸 라지 A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 그럼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10년 후 이래 되면 R이 몇 번 곱해지는 거니까 10번이니까 R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갑자기 문제 떠나가지고 내가 설명만 한다 그랬잖아. 그치? 잠깐 나 좀 봐봐. 그런데 방금 내가 10년 후라고 예를 들었잖아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10년 후하고 10년째하고 같은 말입니까? 니네 이거 당하면은 정말 그날 밤 잠도 못 잘 거야. 10년 후면 11년째죠. 내 말 이해돼요? 안 돼요? 속지 마. 속는 게 바보야. 그러면 R을 10번 곱했다라는 건 표준적인 표현으로는 10년 후다. 알겠니? 10번 후 이렇게 가야 돼요. 또 일정 비율로 증가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맞지? 그럼 일정 비율로 감소는 뭐라고 해야 될까? 나누기 R 나누기 R 나누기 R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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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고 예를 들면 그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랑 똑같죠? 그래서 일정 비율 감소라고 하더라도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로 하는 거예요. 곱하기 R분의 1 아닌가요? 그냥 곱하기 R로 하면 돼. R이 0, 1 사이면 되지 뭐. 상관없어요. 문제 알아서 풀리게 돼 있어.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5회째면은 진짜 R의 4제곱인 건지 5회째 작업을 한 건지 그럼 5회 후예요 실제로는요. 내 말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말장난이라니까 그거 니네가 판단해야 돼. 어우 말 좀 정돈되게 그지? 예, 아니라고 뭐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원래 크기의 2배가 됐다 이렇게 돼 있죠. 5회째의 복사본이라고 돼 있죠. 맨 첫 번째 원본은 복사본이 아니잖아요. 그럼 한 번 복사에 대한 1회째 복사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회째 복사본이니까 R의 5제곱 맞죠. 그러니까 최초 원본 크기를 A라고 하면은 A 곱하기 R의 5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와 같다? 2A와 같다 이거예요. 결국 2배니까. 내 말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돼요? R의 5제곱은 2 보통은 이거 더 이상 변형 아니고 그냥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R의 5제곱이 2다라고 했을 때 R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면 되죠. 제곱근의 원리에 의해서. 하지만 제곱근이 아직 몇 개 더 있죠? 4개 더 있잖아요. 근데 그건 허수죠. 그리고 이게 짝수면 뿔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용 문제에서 마이너스가 쓰이는 경우는 별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음수가 뭔지 알죠? 음수가 뭔지 몰라? 설명해 줘야 돼? 그건 알지 그지? 그건 니네가 판단해. 대부분 안 되는 것뿐이야. 어쨌든 이렇게 기껏 했는데 문제에서는 뭐 좀 읽어봤더니만 그냥 얘를 물어. 그러면 이거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지수가 몇 배니까? 3배니까 전체는 몇 제곱배? 3제곱배. 정답은 8 이렇게 되면 될 걸. 이걸 구하면 뻘짓인 거야. 그래서 여기 그냥 써라는 건 이런 것들을 위한 거고요. 웬만하면은 이걸로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쓰면 돼요. 나는 대신 오늘 이렇게 자꾸 뭔가가 샘솟지 가르쳐 줄게. 은영이가 섭섭하다고 그러려나?
평상시에 우리는 눈치를 보나 수업 시간에 아닌데. 아니 그 좀 그래. 그냥 항상 요 자리에 앉다 보니까 옛날에는 당장 초년병 때는 무조건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쪽 사람이 가리니까. 선배들한테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막 여기 막 아주 집에 먹기는데 이제는 그래도 내가 아예 이렇게 수업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하도 젊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얘가 약간은 가리거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면이 이렇게 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도 너무 내가 이쪽을 안 봤구나 이렇게 보면은 은영이가 여기서 바로 밑에서 대부분은 좀 되게 진지하게 봐요. 이렇게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나를 이렇게 되게 신기한 외계인 쳐다보듯이 참 희한한 애 사람 이렇게 쳐다볼 때가 가끔 신기한가 봐. 요거 하나 정리해 줄 테니까 거기 문제들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다 필기 잘 해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정리해 주는 것도 개념편 어딘가에다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이론은 아닌데 이거를 몰랐는데 이런 종류가 나온다. 교과서에도 보통 있는 건데 볼게요. 우리가 자, 이그잼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어로 PER 라는 단어를 쓰죠. 1년마다 1초마다 1분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퍼라는 표현이 돼야지만 문제를 풀 때 1년마다 3배, 1년마다 몇 배 이런 게 있어야 자연스럽게 뭐 그럼 5년마다 하면 몇 제곱배 이렇게가 나오지. 그지? 맞죠? 그게 나오죠. 근데 가끔 문제를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3년에 5배씩 증가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1년마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문제 풀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요거 일단 무시하고요. 1년에 R배씩 증가 이렇게 가정을 하세요. 우리한테 어차피 필요한 게 이거니까 R이니까. 그치? 그러면 1년에 R배씩 증가라는 전제 조건으로 3년에로 바꾸면 R의 세제곱배 이런 해석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3년에 5배가 3년에 R 세제곱이니까 R 세제곱은 5와 같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R은 R의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각자 해보세요. 모르겠는 것도 질문 받을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